이제 모든 과일과 야채의 껍질에는 굉장히 많은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항암 성분이 실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색깔별로. 안녕하세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와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를 집필한 김은아 작가이고 또 열방약국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네, 유튜브 나오고 또 책도 많이 이제 사주시고 또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이제 꼭 종합병원까지 가시지 말고 동네 가정의학과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셔서 백혈구 검사 조금 더 자세히 백혈구, 적혈구, 호중구, 림프구 이렇게 들어가는 백혈구 분해 검사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간 수치 GPT, GOT, 알카로이드, 포스파테이즈 하는 이런 간 수치 나오는 거 또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갑상선 T3, T4, TSH 수치가 들어가는 갑상선 검사도 추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또 콜레스테롤 수치는 4가지가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 있고, 그 다음에 LDL, 또 HDL, 중성지방 이렇게 4개가 다 같이 나오게끔 검사를 신청해 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 또 추가할 거는 비타민 D 수치, 그건 추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NK세포 활성도 검사, 이것도 이미 표준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나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까지 돌아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 하시면 좋고, 금액은 이제 뒷부분에 비타민 D랑 NK세포 활성도에 따라, 그런데 기본 검사는 한 4만 원 정도 할 것 같고요. 비타민 D랑 NK까지 추가하면 10만 원 이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지는 병원마다 종합병원, 개인병원 순서라든지 항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작가님이 올린 검사지는 3장인데 나는 왜 1장이지? 2장이지? 괜찮습니다. 제가 말해드리는 항목이 있는지만 포함되면 돼요.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호중구, 임파구, 그 다음에 간수치 나타내는 GOT, GPT, 그 다음 ESR, CRP, 그 다음에 소변 pH,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그 다음에 글루코즈, 혈당, 그 다음에 혈소판 수치, 그 다음에 갑상선 쪽, 유방 쪽이 안 좋으신 분들은 T3, T4, TSH 이 정도 포함되는 검사지면 될 것 같아요. 더 하고 싶으면 또 하나는 비타민 D 수치, NK세포 활성도 요것이 포함되게끔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그 항목마다 추가하시면 돼요. 어차피 혈액은 한 번 뽑는 거니까. 소변도 따로 받아야 되고요. 혈액 한 번, 소변 한 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거는 WBC, 백혈구 수치를 봐야 합니다. 4에서 10이 백혈구가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암 환자다 그러면 4 정도에 와 있을 거예요. 또 항암을 했다 3, 2 0점대로 떨어지는 항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암이 끝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 6으로 와야 됩니다. 6점대가 가장 건강한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만 딱 봐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력에 있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적혈구, RBC, 그 다음에 RBC 밑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MCV, MCH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적혈구 손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항암이 끝났을 때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근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 정도 적혈구 수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세 번째 헤모글로빈 수치 H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에서 16이 정상이라면, 남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항암을 하면 이 수치가 10 이렇게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져 7 이러면 이제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요.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은 요거 WBC, RBC
HB 이런 수치 정도 참고하시면 내가 지금 너무 기력이 떨어져 있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지, 또 항암이 끝났는데 HB가 너무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 보충제 요법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백혈구 검사에서 호중구 뉴트로필이라고 NEU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수치는 저는 한 48에서 50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항암 중에는 이게 떨어져요. 48 이하로 너무 떨어지면 이제 항암제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백혈구, 호중구 정도 보세요. 이제 항암이 끝나면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잘 안 올라옵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호중구가 또 너무 높은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항암을 하는데 호중구가 너무 높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염증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이 약간 활성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핵심 정보예요. 그 다음에 임파고 수치, 림포사이트에서 LYM 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혈액검사지에서 다 확인하시면 이것도 한 38이 가장 이상적인데 보통 38이 아니죠. 뭐 20, 20점대, 10점대. 제가 어저께 본 환자는 7이었어요. 그럼 정말 아무 면역력이 없는 상태죠. 외부의 그런 적과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의 그 면역력 상태를 보려면 임파고 수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5가지만 봐도 어느 정도 나의 지금 항암 중의 몸 상태, 항암 끝난 표준 치료 후의 몸 상태, 1년 후, 2년 후, 3년 후인데 제가 며칠 전에도 3년 동안 각종 요양병원, 기능의학병원, 정말 비싼 검사들, 또 비싼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4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WBC 3.97에서 그냥 3년 동안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죠. 특별히 이제 또 추가로 혈소판 수치가 또 중요해요. 플래틀리트라고 해서 PAL 정도를 찾으시면 나와요.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가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낮다. 150에서 450이 정상인데 보통은 모든 그 혈액 수치 정상 범위에서 중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암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혈소판 수치가 내려가요. 150까지가 150부터 450인데 이제 100이다, 50 이렇게 떨어지면 항암을 지속하면 50이 되면 출혈 위험이 있는 거예요. 혈소판은 지혈의 의미죠. 상처를 볶고 응고시키는 게 혈소판인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겉에가 출혈이 나는 게 아니라 내부 혈관에 출혈이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항암을 지속하는 혈소판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 항암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나의 상태를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혈소판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ESR이라고 있어요.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해요. 20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20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염증 수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이것이 조금 다소 높게 0기, 1기, 2기 높은데 말기로 갈수록 더 높겠죠. 암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20 이하로 유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ESR 정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CRP도 역시 염증 수치거든요. 0.1에서 1이 정상이에요. 타이트하게 보면 0.5 이내로 들어와야지 몸에 염증이 없는 것이다. 제 책의 말기암책 1장에 보면 저희 아버지가 0.5에서 항암을 시작하니까 10, 두 번째 항암을 하면 11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항암을 할 때 염증 수치도 확 올라가는 거죠.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또 암도 막 커지는 게 CRP가 올라가면 암의 활성도 전이 여부도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로 다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2달 만에 10, 4달, 5달 만에 0.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CRP 수치도 중요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pH 수치 4에서 8이 정상 범위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7.4 약 알칼리성. 암 환자들은 5에서 5.5, 6에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야채식 하셔야 되고 또 보충제를 써서 이거를 빠르게 전환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이제 12월 초에 3중 음성 유방암 환자 3기 환자였어요. pH 5였거든요. 한 달 식이요법 바꾸고 보충제 요법 썼을 때 지난주에 오셨어요. pH 6.5.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왔다.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산성에서 조금씩 벗어날수록 암의 활성도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방향은 뭐 암을 직접적으로 사멸한다 라기보다는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야. 음식과 채소 과일식 하면서 그 다음에 보충제를 써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암이 어때요?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암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또 말씀드릴 거는 혈당, 글루코즈, GLU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혈당 수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90에서 100 사이가 정상이라면 항암을 하게 되면 항암제, 또 염증 나지 말라고 항암제 때문에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돼요. 울렁거리고 뭐 피부 발진 나고 이런 거를 복용하시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120, 어떤 분 200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일도 제한하라. 자기 혈당 수치를 보고 과일과 쌀밥을 먹을 수 있는지, 잡곡밥을 해야 되는지 잡곡밥의 양도 조절을 혈당 수치를 보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 써 있어요. CHO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그것이 200까지가 정상이에요. 200 이상이면은 이제 오버된 거고, 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일부 환자들에서 많이 올라가 있죠. 과잉된 지방이잖아요. 지방도 누가 좋아한다? 암이 좋아한다. 될 수 있으면 200 아래로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요. 또 TG가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탄수화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2020년에 제가 다른 건 끊었는데 과일을 못 끊었어요. 진짜 과일을 그냥 먹을 게 없잖아요. 커피도 끊죠, 빵도 끊죠, 뭐 밥도 많이 먹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과일을 못 끊어서 과일을 좀 과다하게 먹었거든요. 이때 검사지 275네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여름이잖아요. 8월 달에 과일이 너무 많아서 복숭아를 막 하나씩 먹고 포도 먹고 그냥 배를 단맛을 과일로 채웠더니 275였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최근에는 100으로 떨어졌거든요. 과일도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채소 과일식 좋다고 해서 과일 많이 먹으면 암 환자는 안 됩니다. 정상인도 그렇죠. 정상인도 중성지방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40에서 50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것도 한 150 넘어가면 안 되게끔 조절을 하십시오.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여부를 나타내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페리틴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11에서 306이에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이것이 막 400, 500, 일기인데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절대 이런 상태일 때 철분제 복용하시면 안 되고, 전이 여부가 있는, 암의 활성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페리틴 수치를 줄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보충제를 바짝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기암으로 갈수록 꼭 보셔야 될 게 프로테인, PRO 단백질입니다. 6.6에서 한 8.3, 6에서 8이 정상이면 7 정도 되는 게 아주 좋은 영양 상태인데, 대부분 이제 6.6이 안 되는 경우는 말기암에서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그 다음에 알부민 수치 3에서 5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3.5 미만인 이 두 수치가 떨어지면 특별한 단백질 공급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합성된 단백질 분말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 먹으라고 했더니 또 그런 것도 사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암에서는 그런 거는 연명식이라고 하죠. 연명. 죽지 않을 만큼만 공급해주는 영양이기 때문에 그거로는 몸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다? 몸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인, 알부민 공급하시되 굉장히 선별된 좋은 제품을 써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간 수치 얘기해 드릴게요. GOT, GPT라고 표현되어 있고, 뭐 ALT, AST 이런 거, 요 수치는 다 40 미만이어야 돼요. 간 수치도 다소 오르죠. 당연히 암 환자는 암이 자라나면서 간 수치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 수치 확인하시고, 유방암 환자들은 갑상선, 또 난소 쪽 수치들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도 세부적으로 T3, T4,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들을 또 체크를 하셔서,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한번 원인들을 체크할 때 체크하셔서 이런 수치들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백혈구, 적혈구, 호중구, 임파구 수치가 균형이 깨져 있는 분이 거의 100%라고 봐야죠. 이상적인 수치를 가진 암 환자는 지금 못 봤습니다. 그러려면 백혈구 어떻게 올려요? 뭐 하나 먹으면 되나요? 뭘 먹으면 되나요? 이제 물어보시고, 뭐 베타글루칸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 네 가지 수치를 올리는 건 어떤 하나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베타글루칸 쓰고요. 뭐 후코이단 제제도 쓰고요. 그다음에 액상칼슘 씁니다. 염증 수치잖아요. 그럼 염증 수치를 낮추는 저는 황금이 들어간 천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컬큐민, 강황이 들어간 보충제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조절해 주고요. 그다음에 pH 8이잖아요. 과일, 야채를 또 너무 오버해서 먹은 거죠. 예. 조절하는 거죠. 조금 더 줄이고, 만약에 5다 그러면은 저는 주겸, 또 아로니아 농축액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써주면 조금 더 빨라요. 시기만 갖고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중성지방 높았다.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먹는 거예요. 100% 탄수화물, 빵, 떡, 과자, 과일 많이 섭취한 거죠. 그런 거는 시기로 줄이셔야 되고, 글루코즈,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보시고 시기에 조절을 해야 됩니다.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으면 퀴노아 단백질, 뭐 귀뚜라미 단백질 그런 것들을 써서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오르기 위해서, 백혈구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한 가지 성분만으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정말 하나의 원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책에도 마법의 탄환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어떤 한 가지로 뭐 5만 가지를 다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기로 갈수록 써야 되는 보충제 가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양소의 불균형에 처한 거예요. 암이 좋아하는 쪽으로 몸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암이 싫어하는 쪽에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영양소를 넣어줘야 제대로 세포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한두 가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2권의 책의 보충제 부분을 굉장히 1권 유방암 상담소는 유방암 환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초, 암을 예방하거나 또 표준 치료가 끝났거나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이 정말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고요. 2번째 말기암 책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보충제 부분이 6장에 있으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 1권을 읽고 2권을 읽어야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요법은 단순 비타민 B를 고함량 비타민 B, 또 고함량 주사제 비타민 C 요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요법을 굉장히 온열 요법 많이 물어보세요. 면역 요법. 저에게는 이제 그거는 제가 체험하지 않은 부분이고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고 약사로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주사제는 저도 이제 유방암을 왼쪽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는 어떤 주사 바늘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쪽은 림프를 타고 또 상처가 나면 안 되는 보호해야 되는 혈관인 거예요. 왼쪽은 그래서 주사를 맞을 수가 없고, 오직 저는 오른팔에만 그 모든 그 혈관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 고함량 비타민 C 요법을 할 때 혈관의 저항이 되게 크고 되게 아파요. 그래서 아마 좋다고 해도 말기암 환자들은 그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3번을 그런 주사를 맞는다? 저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셀프로 처방약, 보충제를 본인이 처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적인 상담을 또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 몸 상태에 대한 이해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르는 것과 아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과일을 왜 먹지 말아야 하지? 그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금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죠. 좋아질 방법을 이제 찾아야겠죠. 그건 이제 행동에 옮기셔야죠. 암 치료, 직접적인 치료라기보다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 이제 모든 과일과 야채의 껍질에는
굉장히 많은 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항암 성분이 실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색깔별로. 그건 입증이 된 거니까 뭐 하나를 복용을 하거나 섭취를 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항암력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암 환자는 뭘 많이 드실 수가 없어요. 뭐 밥도 반 공기 먹을까 말까. 또 그쵸? 반찬으로 먹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죠? 항암력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겠죠. 제가 할 때 만약에 한 번 할 때 사과 반 개, 당근 하나, 뭐 오이 하나, 토마토 한 개, 브로콜리 한 반, 큰 거에 반 정도, 양배추도 한 4분의 1통, 양배추랑 브로콜리는 찌죠. 살짝 찌고 나머지는 듬성듬성 썰어요. 그거 씻고 하는데 이제 씻을 때는 큰 볼에다가 그 야채 파우더, 칼슘 파우더, 네, 그걸 뿌려 넣어서 5분 정도 담가 놓으면 깨끗이 닦여요. 근데 진짜 체리를, 그러니까 이게 수입품이잖아요. 체리를 이렇게 뿌려놨는데 기름이 뜨더라고요. 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나 많은 보존제가 첨가되어 있고요. 그런 걸로 싹 없애야 되니까 저는 그 칼슘 파우더 쓰고요. 깨끗이 씻어서 듬성듬성 썰어서 그 용량을 하면은 한 저 혼자 먹으면 2번에서 3번 그렇게 섭취를 합니다. 거기서 그걸 기본으로 샐러리가 있으면 샐러리로 한 줄기 넣고 또 파프리카 있으면 파프리카 하나 정도 넣어요. 네. 그래서 추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 없이 이제 또 어떤 또 믹서기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금액을 한 20만 원대, 25만 원대 이상 되는 제품들은 다 좋아요, 성능들이. 그러니까 스무디가 되는 얼음까지 싹 갈리는 그런 사양이면 어떤 브랜드든 다 좋습니다. 꼭 제가 쓰는 거는 뭐 좋다 이건 아닙니다. 안 되죠. 채소 과일만 먹으면 영양 실조에 옵니다. 영양 결핍이 오죠. 네. 그래서 달걀 꼭 드시라고 하고요. 콩도 먹어야 되고요. 과일도 너무 단 과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한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를 쓰시라는 거예요. 특히 미네랄 같은 거 다 부족해 있거든요. 영양 보충제를 좋은 제품을 써야죠. 네. 일반인들, 정상인들은 어떤 보충제를 써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텐데 지금은 소화력도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흡수 자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공법 자체가 흡수율을 높여서 효과가 확실하다 입증된 제품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익혀야죠. 저는 지금 생으로 많이 넣잖아요. 오이, 사과 빼고는 싹 다 스프 형태로 만드셔야 돼요. 말기암 환자들은. 그럼 마늘, 그러니까 뭐 올리브 오일이나 저온 압착된 그런 거에다 마늘, 양파를 볶은 다음에 양파를 넣으면 좀 더 맛있어지니까 다 넣으세요. 볶으세요. 그 다음 그거를 갈아버리세요. 갈아서 따뜻하게. 사과는 그냥 따로 단독으로 드시고 그래야 흡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독성 항암제 이런 것이 들어가면 위점막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때는 정말 매운 거를 조금도 못 먹었어요,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익히셔야 돼요. 뭐 회는 먹어도 되냐? 이건 당연히 안 되죠. 날거나 생 음식은 드시면 안 되고 무조건 음식은 다 따뜻하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음식 안 됩니다. 따뜻한 국물류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 공복에 섭취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위가 선천적으로 되게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장상피 화생 이런 분들은 무조건 따뜻한 국물류를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위를 조금 달랜 다음에 모든 그 익힌 음식들을 드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녹즙, 무조건 녹즙하고 막 생야채 일단 섭취하실 수가 없으세요. 공복에 꼭 다 공복이죠. 사실 식사를 하려면 익힌 거를 드시면 된다. 위가 너무 위통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약도 그렇게 식사를 조금 하신 후에 이런 보충제도 그런 분들은 식후에 바로 드셔야죠. 저는 항암할 때는 진짜 누룽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누룽지가 냄새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현미나 이런 잡곡으로 눌려가지고 콩도 넣고 해서 거기에 영양소를 다 담아가지고 그 따뜻한 그 누룽지 국물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왜냐면 많이 울렁거리거든요. 세포독성 항암제 할 때. 그래도 넘길 수 있는 거는 그거였어요. 누룽지 드시고 뭐 전복 미역국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전복죽, 전복 미역국, 뭐 황태, 북엇국, 또 제가 많이 먹었던 것은 그런 국류를 많이 먹었죠. 예. 자극적이지 않은 국, 추어탕도 좀 저는 먹었어요. 너무 체력이 떨어질 때 추어탕 좋고, 장어까지는 제가 워낙 장어는 싫어했고, 근데 장어는 조금 기름져서 저희 아버지도 좀 드시긴 했는데 조금 발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몸에 맞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과일 당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적당히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과일 하나를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된다. 조각조각 나눠서 세 끼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도록. 정말 예전에 뭐 포도 한 송이씩 먹으면 중성지방이 270대까지 올라오는, 포도 한 송이 먹고 여름에 복숭아 하나도 먹고 사과도 하나 먹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 과하죠. 과한 거예요. 27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든 순간 이제 과일을 엄청 줄였죠, 제가. 뭐 생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암 환자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익혀도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익혀서 녹즙보다도 저는 식이섬유를 다 원하는 거예요. 장에 들어가서 장의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흡수가 잘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흡수됩니다. 암 환자들은 변비가 또 심해요. 변비 아니면 설사로 가요. 설사를 쫙쫙 한다든지 변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뭐 병원에서 처방하는 마그밀이라든지 두파락 시럽에만 의지해서는 변비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암 환자의 장에는 유해균이 엄청 증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에는 잘 없는 진균, 혐기성균, 뭐 트리코모나스균 이런 것들을 죽이려면 또 엄청난 항생제, 진균제 써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장내 환경을 바꿔주려면 엄청난 많은 종류의 식이섬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식이섬유다. 야채, 익히든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분은 생으로 갈아서 드시면 장이 좋아져요. 진짜 지난주에 간이식밖에 답이 없는 분이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고 급한 마음에 오셨는데 지난 4년 동안 정말 독가스가 나왔다는 거죠. 방구가. 근데 정말 4일만 몽땅 주스를 해먹은 지 4일이 됐는데 방구 냄새가 나지 않기 시작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거다. 그 장내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고기를 먹고 우유를 먹었을 때보다 지금 최근 이 3, 4년이 가장 활력이 있거든요. 그때는 살도 안 빠지고 부어있고,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백혈구 수치는 7, 8, 9, 10, 10에 가까웠어요. 그 염증이 많은 거죠. 지금도 뭐 전 가끔 고기 먹습니다. 뭐 회식도 있고, 뭐 가족들이 외식하는데, 뭐 고기를 저 때문에 안 먹을 수는 없으면 시켜서 먹고 나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부어요. 염증 반응이 올라오기 때문에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염증만 염증이 아니고 내부 장기에도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뭐 얼마 동안 안 먹어야 되냐 그러는데, 일단 뭐 표준 치료하는 동안은 최소 1년, 정말 최소고요. 2, 3년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암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뭐 유방암 10년 전, 15년 전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전이가 뭐 위로 오고 폐로 오고 뼈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는, 그러니까 내 몸의 환경이, 그러니까 암성 체질이 바뀌는데 1, 2년에 바뀌겠습니까? 왜냐면 암이 온 것이 지난 3,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쭉 뭔가 인풋을 해줬기 때문에 아웃풋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바뀐 거를, 체질을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죠? 그래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1년만 하고 옛날로 돌아오면 옛날이 되는 거죠. 옛날 체질로 돌아가면 다시 암이 좋아하는 환경,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식이요법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으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면
딱 각이 나오죠. 어머,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항암 때 혈액이랑 별반 다른 바가 없다. 1년이고 2년 됐는데 아직도 백혈구가 3.5다. 그럼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암은 없어진 것 같고 치료는 다 끝났는데 내 몸은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점검을 해야죠. 시기부터 점검하고 혈액 검사 보고 뭔가를 좀 더 추가해야 될지. 저를 찾아오거나 상담 받으실 때는 무작정 저를 만나겠다고 맨몸으로 오세요. 자기분이. 제가 간상가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는 그 어떤 것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 조직 검사지, 혈액 검사지, 최근 1년 내에 혈액 검사를 좀 표로 만들어 오셔야. 어제는 택배로 막 박스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봅니까? 못 보죠.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만드세요.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LDL, HDL, ESR, CRP, pH, 비타민 D 한 12가지 정도 이런 항목들을 표로 쫙 만들어서 날짜별로 매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동네 병원 가까운 데 가셔서 검사해서 내 몸이 좋아지고 있나 이 정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암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은 자꾸 바뀌거든요. 내가 먹는 게 철마다 또 바뀌고, 그죠? 과일을 많이 먹을 땐 중성지방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하셔야죠. 제가 일일이 그거를 막 사진으로 한 30장씩 보내면 제가 전에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로 만들어 주세요. 자연에서 섭취하려면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거 일주일에 한두 번 생선 드셔주시고 또 좋은 오메가 제품 선택하셔가지고 복용하시면 좋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고함량의 오메가3를 긴급으로 투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액상으로 한 7.5g을 그냥 한꺼번에 투여합니다. 저는 정말 차를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차, 녹차, 무슨 우리나라 차들도 많잖아요. 좋은 차들. 최근에는 홍삼, 그러니까 좀 이제 입맛을 정말 너무 홍차도 이제 너무 질려갖고 이제 다른 종류의 차에 한번 도전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찻집, 차를 파는 가게 가서 이것저것 사서 놓고, 연구 결과도 제 책에도 넣었지만 여러 차를 섞어서 먹는 게 더 항암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차만 계속 먹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오늘은 이 차, 저 차 이렇게 복용했을 때 더 항암력이 올라간다. 좋은 차, 입차 를 선택해서 저는 이제 전기 포트, 유리 포트로 해서 거름망이 있는 거에다가 입차를 넣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차를 계속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주 의지력이 정말 우리 한 일반인의 10,000배 되는 분들 가능하죠. 산나물 뜯어서 복용하시고 섭취하시고 녹즙 하루 종일 녹즙 갈아서 하시고. 근데 환자들이 못해요. 그리고 보호자가 한다고 해도 너무 힘드세요. 케일, 신선초 이런 거를 그때 매일 신선한 거 안 하면 하루만 지나면 녹색 그 풀은 금방 시들어요. 그리고 녹즙 짜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마셔야 되고, 그다음 그 녹즙 기계가 또 커요. 그 일일이 분해해서 씻어야죠. 야채 씻어야죠.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기농 동결가루를 그냥 한 수저 정도, 야채 몽땅 주스 간 거 한 수저 딱 넣고 죽염 조금 반 티스푼 넣으시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한 끼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체중이 떨어지는 말기암 환자들은 이걸로 식사를 대용하지만 이건 간식. 밥을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은 3끼를 다 드셔야 돼요. 충분히 드시고, 또 소화력이 너무 떨어지면 잡곡밥이 힘듭니다. 그럼 쌀밥으로 드세요. 쌀밥을 3끼 드시고, 말기암 환자들은 체중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거는 간식으로 이것도 조금씩 몇 수저씩 이렇게 하루 종일 해서 한 대접 드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2끼를 이 몽땅 주스로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체중이 빠져요. 저는 워낙 과체중이었으니까 이 10kg를 빼기 위해서 한 끼나 두 끼를 막 이렇게 섭취를 했던 건데, 표준 체중이거나 체중이 너무 빠지신 분은 절대 이건 간식, 사이사이에 식사와 식사 사이사이에 요 몽땅 주스를 드세요. 이 몽땅 주스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간식처럼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은 그렇게 섭취해 주세요. 아, 네. 예, 유기농 동결가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단품으로 된 것도 있어요. 신선초, 케일, 뭐 보리새싹 뭐 이렇게 있거든요. 뭐 종류별로 사 놓고 그냥 수저로 하나씩 떠서 드셔도 되고, 돌아가면서 오늘 신선초 했으면 내일은 케일하고 이렇게. 뭐 브로콜리도 나는 찌기 너무 힘들다 그럼 브로콜리 가루도 있어요. 뭐 그런 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한 수저씩, 밥 수저로 한 수저 정도 넣으시고요. 이두저도 너무 복잡하다, 그 한 수저 넣는 것도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포로 된 거 있어요. 일일 한 포로 된 거를 사셔서 하루에 그냥 물 있잖아요. 500ml 생수 한 병에 한 포를 넣어서 흔들어 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음료수 대신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죠. 빠르면 1년, 뭐 1년 반? 네. 1기가 4기가 되는 게, 그러니까 1기여서 부분 절제를 했어요. 유방암 같은 경우. 근데 사실 부분 절제하고 항암 방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만 암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데도 있었겠죠. 그런데 발견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얘가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자라난 거죠. 그러니까 말기암이 수술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말기암의 의미는, 저희 아빠도 여기가 폐가 7.5, 우측에 3.5명, 양쪽 폐를 다 거의 다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간에도 2.5, 그다음 여기 갈비뼈 밑에도 복강에도 있었고 머리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없어서 수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한 거예요. 말기암의 의미는 전신으로 전이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말기암은 또 방사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어디를 방사를 하겠어요. 전신 방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3기까지는 이제 수술과 방사가 어느 정도 가능할 때 3기로 보고, 4기는 대부분이 수술 불가죠. 그래서 항암밖에 없고.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어설프게 이제 4기에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환자가 감당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칼을 대서 상처를 냈을 때 있던 그 암세포들이 정말 더 빠르게, 그 상처가 복구되면서 전이가 더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안 대는 거죠. 건드리면 퍼지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참 효자들을 이번에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진짜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그 힘에 입어서, 그 딸과 아들의 그 노력에 힘입어서 먹기 싫은 것도 한 수저 더 드실 것 같고, 보충제도 억지로라도 한 수저라도 더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는 좀 강해져야죠. 환자 앞에서 울거나 걱정 근심하는 태도보다는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이제 환자는 이미 마음에 많이 실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님께서는 본인 마음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 희망적인, 할 수 있어 엄마,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뭐 5년 하면은, 그 암 환자들은 산정 특례라는 거를 해줘요. 보험공단에서. 5년 동안은 5%인가 10%밖에 병원비를 내지 않거든요. 그럼 5년이 되면 그게 끝나요, 산정 특례가. 그래서 완치 판정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5년 이제 해방이 됐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보험 특례 적용이 끝났다고 해서 완치는 아니고요. 그냥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0년, 지금 14년 만에도 재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사님, 제가 이런 지식을,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암 또 표준 치료가 끝나서 조금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좀 느슨해져요. 저도 좀 많이 느슨해지거든요. 5년 되니까. 근데 이 영상을 좀 말하면서 저도 세뇌시키는 거예요. 저도 빵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고 과일도 먹고 싶고 케이크도 되게 좋아합니다. 커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10번 먹을 거를 한 번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러다 또 밤에 후회를 해요.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러면 막 2시, 3시까지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이제 한 달 공들여 쌓은 탑이 커피 한 잔에 그냥 또 무너지고. 그럼 다시 또 이거를 다시 또 수면 스케줄을 또 원상으로 끌어올리는 또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꾸준히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 하셔야죠. 그 혈액 검사는 뭐 3개월에 한 번은 너무 과하고 5년이 끝났다 하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각이 딱 와요. 6개월 방치했더니 또 뭐가 나빠졌구나. 그럼 또 다시 또 동기부여 받고 식이요법 타이트하게 하고 부족한 영양소 또 채워주시고, 제가 뭐 보충제를 얼마나 먹어야 돼요 그러는데 몸이 좋아지면 정상이면 굉장히 더 줄일 수 있죠. 10개였다면 뭐 2-3개로 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말기암이나 일단 지금 암 환자라면 가짓수가 늘릴 수밖에 없고 5년이 지난 환자면 2-3가지 뭐 기본으로 복용하는 것만 이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신 많은 환우분들이 약사님 덕분에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희망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접했으니까 또 내 몸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지름길을 알게 됐으니까 결국 남은 건 뭐다 여러분? 실행력. 실행력이 있으면 치유가 더 빨라지죠. 저는 암에 걸려서 그 실행력 부분을 배우게 된 거거든요. 저도 했고 또 80세 저희 아버지도 했고 저에게 상담받은 많은 환자분들이 실행력을 했을 때 좋아지는 거 본인이 경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아낌없이 저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실행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화이팅!